1세대 실손보험이 앞서 말씀해주신 그 표준화되기 전에 네. 실손보험의 춘추전국시대 완전히 진짜 뭐 1억 한도로 100% 보장해주고 병원 가면 내 돈 5천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의료 쇼핑 마음껏 할 수 있죠. 네. 어딜 가나 나의 치료비는 5천 원 내지는 8천 원 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보험료율이 엄청나게 이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갈아탈 수 있어요. 4세대 실손으로. 그런데 어떤 실손보험을 가입했던지 간에 우리는 실손보험을 평생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전제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율은 지금 4세대 실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오.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60세, 70세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원 가는 것보다 그때 나이에는 병원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우리 언니 오빠들이. 네. 네. 그런 나도 그때가 되면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거고 소득이 끊겨 있는 60세 이후에는 그 보험료가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남짓 받으면서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내라고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손보험은 평생 돈을 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헤어질 보험이다.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치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다들 보험을 몇 개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보험을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신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소득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건 그러게요. 아. 근데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이 과하죠. 그렇죠. 예, 보험은 사실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비용입니다. 절대로 자산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혹은 깼을 때 해약 환급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결코 자산이 아니다. 뭐 자동차도 팔면은 어느 정도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와 껌값 마찬가지. 받으니까. 그렇죠. 보험도 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깨면은 해약 환급금 그 원금 당연히 손해보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깨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보험은 뭐 80세, 100세까지 꾸준하게 내가 가져가면서 보장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절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비용이니까 적게 버려야겠죠. 30만 원, 50만 원 버리는 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보험 다이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보험 종류가 진짜 세세하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네. 치매 보험도 있고, 네. 펫 보험도 있고, 네. 뭐 치아 보험도 있고, 네. 치아 보험도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있어요. 크라운 따로 있고, 뭐 뭐 저 치주 질환 따로, 임플란트 임플란트 따로 있고 이러던데 가장 특이한 보험 종류 혹시 보신 거 있어요? 특이한 보험? 글쎄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중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보험을 본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 중엔 홀인원 보험. 홀인원. 네, 뭐 골프 치러 가가지고 홀인원 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 근데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보험이라는 게 손해보험은 특히나 이제 보험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뭐 화재가 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손해를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험의 원칙이고 특히나 손해보험은 그런데 홀인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럼 축하금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비용 손해보험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홀인원 하면 이제 축하한다고 자리를 만들고 그건 내가 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돈이 나갈 수 있으니 그런 명목으로 이제 홀인원 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기억에 남는 뭐 특이한 보험은 예전에 그 연예인 누구였죠? 연예인 중에 다리보험 가입하신 분. 막 손보험 들고 막 예, 다리보험. 이혜영 씨. 맞아. 이혜영 씨. 그때 진짜 뭐 특이한 보험이라고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유라 씨 예, 분들 몇 분 있었는데. 화제가 됐었죠. 예. 그 업무 특성상 보험 포트폴리오 많이 보실 텐데 어떤 케이스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냥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 너무 많이 내시는 분들. 그럴 때나 이제 고민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입시켜준 보험 가지고는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보험료 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뭐 십수만 원씩 빠져나가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된 보험인지 보장은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보장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축인 줄 알고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면 너한테 힘이 된다 해가지고 받으니까 이름도 되게 어려운 보험들 뭐 변액보험, 종신보험, 네네네. 유니버셜 보험, 네. CI 보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많죠. 다 도움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세상에 나쁜 보험은 별로 없어요. 뭐 몇몇 있기는 한데 그 보험이 나한테 안 맞아서 그렇지. 종신보험이라는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는데 만기가 없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60세에 사망해도 지급해 주고 70세에 사망해도 지급해 주고 150세에 사망해도 지급해 주고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그럼 150세까지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들은 뭐 흔히 얘기하자면 운전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꼴. 예. 어.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그건 곧 돈을 버리는 거다. 예. 그거 어떻게 챙겨보면 돼요?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사람 상황마다 다 다르고 예를 들어 뭐 가정이 있는 경우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음. 미혼인 경우에 혹은 나는 그냥 비혼주의자야라고 한다면 굳이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니까 그쵸. 사망보장은 빠져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상해는 우리가 발병 확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나는 안 걸릴 것이다. 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그러는데 내 친구 중에 1명이 걸렸으니까 난 안 걸릴 거야. 이건 아, 아니잖아요. 그쵸. 네. 모든 질병이나 상해는 나한테 100% 발생한다라는 가정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것이냐. 뭐 치료비 이상으로 돈을 크게 벌겠다 해가지고 뭐 암보험, 암에 걸리면 막 1억씩 나오게 이렇게 하면 사실 우스갯소리로 암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병이나 상해가 닥쳤을 때 요 정도 수준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이 네. 그냥 가입하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권유에 의해서. 그게 문제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험사에 다니거나 네. 엄마 친구, 그 특히요. 저도 이모 친구분. 예, 아니면은 친구. 네.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진짜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들어줘 해가지고 오면 내가 많이는 안 받아. 한 달에 좀 10만 원만 넣어주라. 이렇게 그게 한 해서. 달에 10만 원이어도 네.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동안이면 1,200만 원이에요. 네. 굉장히 큰 돈을 그 친구의 실적 때문에 가입해 주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보험이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좋은 보험 일리 없고 나한테 필요한 보험 일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아는 사람 믿고 가입하는 거. 엄마 친구, 뭐 심지어 엄마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 아니면 친한 친구의 소개 이러면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 좀 잘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생각.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이게 가까운 사람의 문제는 컴플레인도 못 걸어요. 아, 그쵸. 예. 나중에 이거 뭐야 설명한 거하고 다르잖아라고 했을 때 친한 사람이면 뭐라고 불만도 제기 못하고 그냥 내가 꾹 참고 그냥 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차라리 그 아는 분한테 하는 거면은 그냥 설계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제대로 이것 좀 해줘라 설명 좀 제대로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들으면 다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뭘 가입하더라도 고객님 이건 이게 안 좋고요. 이건 이래서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가입해 주시겠어요? 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안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장점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나한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 네. 사람 통해서 드는 것들이 좀 더 비싼가요? 그렇죠. 설계사를 통하게 되면 보통 한 15% 정도는 더 비싸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보험을 설계사를 안 통하게 되면 8만 5천 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다. 와. 그런데 한 달에 8만 5천 원 이것도 그러니까요. 10년, 20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죠. 아니 그거 들 때만 통해서 드는 건데 그게 10년, 20년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의 수당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이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처럼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찾아가서 내가 착착착 해서 가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설득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 가입을 시키게끔 만든 영업사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걸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보통 일반적인 보험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10%는 설계사 수당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그달 다음 달에 10,000원 이렇게 주면 네. 이 10,000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10명 가입시켜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미래 소득까지 다 쳐서 주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보험이 뭐 7년 동안 8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수당을 전부 다 이제 1년 내지는 2년에 몰아주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 가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 시장이 조금 왜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보험을 가입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 그 설계사 수당으로 빠지는 것들이 많고 각종 설계사뿐만이 아니죠. 거기 뭐 지점이라든지 그 설계사 위에 있는 영업 뭐 관리 직원들 이런 월급까지 주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한 15% 정도는 운영비.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꼭 가지고는 있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치명적인 위험들. 그러니까 사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는 가장 이제 치명적인 위험이죠. 사망을 하게 되면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경제 네.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가장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다 맞벌이 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엄마, 아빠 모두 다 사실은 사망이 치명적입니다. 음.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해서 엄마가 돈을 벌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당장에 뭐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에게 뭐 아이를 돌봄을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두 부부 모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 금액의 적정 수준은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만약에 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 네. 근데 30살에 사망했어. 네. 나는 그래도 한 60세까지는 일할 것 같은데 그럼 30년치 월급을 보험금으로 받아야 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택도 없고 당장에 내가 소득이 끊겼을 때 남은 가족들이 어쨌든 기반을 다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 그 정도만큼만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두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기간. 내가 지금 사망하면 치명적이지만 50세, 60세, 70세가 돼도 사망하면 치명적일까를 보면 그때 자녀들은 다 독립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나이 70대 자녀가 한 뭐 30, 30대 중반이에요. 내가 사망했는데 자녀가 그럼 못 먹고 못 사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망보험이 필요 없으니까 음. 자녀가 독립했을 나이 정도 되면 내가 한 60 정도 되겠구나. 그럼 사망보장은 60세까지만 가입해야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한 10분의 1 수준? 굉장히 저렴해요. 40살 제가 40살에 가입한 보험이 65세까지 보장받도록 네. 1억 원을 보장받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달에 2만 원? 김현우 소장님이 65세까지 해놓은 사망보험이 하나 있어요? 네. 1억짜리. 네. 그때 네. 1억짜리 그때 하나 가입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가입하니까 2만 원밖에 안 해요. 오. 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뭐 건강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할인도 해주거든요. 오.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안에 들어가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체 할인 이래가지고 뭐 흡연을 한 적이 없거나 비만이 그런 아니거나 걸로?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근데 그거 그냥 거짓말로 쓰면 될 수가 없는 게 가입 신청을 하면 간호사분이 출장을 와요. 확인하는구나. 네, 손바닥만한 그 체중계 있거든요. 오. 그거랑 뭐 혈압이랑 소변 검사 이런 것까지 다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뭐 담배 핀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로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보험료 싸게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보통 이제 40세 정도에 가입해도 1억 원 보장받는데 남자가 2만 원 정도 하니까 여성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싸죠. 사망 위험률이 낮아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60세가 되면은 소멸하는 거예요? 아예 소멸이에요.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살아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때까지. 살아 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죽으면 뭐라도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싸게 뭐 종신보험 가입해서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 것보다 1, 2만 원짜리 가입하고 나머지 돈을 저축해서 자산으로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1억 나오는데 돌아가셔야 나오는데 하는 돈보다 네, 그냥 살아생전에 갖고 계신 돈이 훨씬 낫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사망보험. 사망보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가장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가성비 좋은 게 실손의료비, 실비보험. 실손. 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이제 생명보험이랑 그 손해보험이랑이 약간 다른 개념이었다면서요. 달랐었는데 2009년 7월부터는 표준화돼서 어느 보험사에 가서 가입을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보장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냥 보험료 싼 게 제일 좋은 건데 하나 이제 살펴볼 거는 보험사마다 이제 보험금을 잘 지급 안 해주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가면은 이제 네. 공시실 들어갔을 때 공시실.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도 지급해주지 않는 그 건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있고, 그리고 민원 발생 건수들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건수도 있고, 부지급률도 높고 민원도 자주 걸리고 네. 하는 보험사는 아무래도 까탈스럽다라는 거죠. 네. 물론 안 줘야 될 걸 안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용을 목적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성형수술했는데 보험금 주세요. 그러면 안 주거든요. 안 주죠. 네, 그런 건 이제 당연한 건데 줘야 될 걸 싸워서 받아야 되는 거라면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부지급률이 이게 높은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정부 행안부에서 통제를 받거든요. 그러다 어. 보니까 아, 이 민원이 생겼을 때 네. 호소할 곳이 없어요. 아, 새마을금고 같은 곳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금 뭐 이게 부지급되는 게 맞아요라고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은 그래도 금융기관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음. 사실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어. 요거는 이제 보험을 실비보험 우체국 쪽에 가입하신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 아,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예.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응대가. 그리고 사실 어. 이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일단 친절하고 보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럼 실손보험 들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같은 보장이라면 좀 더 싼 싼 데로 거. 가는데 사실 그게 그냥 싸진 않을 거고 그렇죠. 부지급률이랑 민원율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싸더라도 나중엔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실손보험이란 건 갱신되면서 계속 보험료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나이대에서 싼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30살에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한다. 이거 비교는 어디서 해요? 보험 담보화라는 거 치면 네. 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하고 손해보험협회하고 생명보험협회하고 만들어가지고 싹 공시를 해놔요. 거기 가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비교해 보면 가장 싼 데부터 비싼 데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30살의 나이를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몇 년생인지. 지금 내 나이로 입력을 했는데 뭐 A라는 보험사가 제일 싸. 그럼 여기만 덜컥하지 마시고 네. 여기다 나이를 하나 10살 더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990년생이면 1980년 내 나이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10살 많은 나이가 줘야 될 거잖아요. 그 10살 많은 사람도 과연 가장 쌀 것인가? 싼지. 하필이면 젊을 때는 싼데 지금 나이 들어서 40대 보니까 이 보험사 A라는 보험사는 저기 밑에 한 10위 정도에 있어. 그러면 아 나이 들면 여기는 보험료 많이 받는 곳이구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너무한다. 처음에 그냥 들 때부터 대충 몇 년 갱신될 때마다 요만큼씩 올라요를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율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100을 받았는데 보험금으로 200이 지급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보험료 200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30살이 요번에 30세 된 사람들의 보험금 나간 걸 쭉 살펴보니까 200이 지급이 됐네? 그러면 저한테 올려받는 게 아니라 네. 내년에 30살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29세인 나보다 1년 후배인 사람들이 한 살 먹을 때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언니 오빠들이 우리한테 멋부리고 간 거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뭐냐면 언니 오빠들이 많이 타신 거예요. 아, 그럼 부탁해야겠네. 제발 건강해 주세요. 그렇죠.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네. 나이대에서 보험료가 싼 보험사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곳들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근데 해봐야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예.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는 4세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네. 4세대인 사람들은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1세대 실손보험이 앞서 말씀해주신 그 표준화되기 전에 네. 보험 실손보험의 춘추전국 시대. 네. 완전히 진짜 뭐 1억 한도로 100% 보장해주고 병원 가면 내 돈 5천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의료 쇼핑 마음껏 할 수 있죠. 네. 어딜 가나 나의 치료비는 5천 원 내지는 8천 원 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보험료율이 엄청나게 이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갈아탈 수 있어요. 4세대 실손으로. 그런데 어떤 실손보험을 가입했던지 간에 우리는 실손보험을 평생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전제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율은 지금 4세대 실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60세, 70세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원 가는 것보다 그때 나이에는 병원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우리 언니 오빠들이. 네. 네. 그런 나도 그때가 되면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거고 소득이 끊겨 있는 60세 이후에는 네. 그 보험료가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남짓 받으면서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내라고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손보험은 평생 돈을 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헤어질 보험이다. 왜요? 보험료 부담이 돼서. 아. 60세, 70세가 됐을 때 차라리 이거 돈으로 치료비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이 되면 깰 수밖에 없어요.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내 돈으로 치료받으면 되죠. 실손을 굳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실손을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 언젠간 온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손보험 하나만 딱 가입하고 있다가 60세, 70세가 됐을 때 이거 보험료 부담돼서 깨게 되면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 사망보험금, 실손보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로 필요한 게 진단비 보험들.
네. 아. 진단비 진단비 보험 뭐예요? 암, 뇌졸중,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요런 아 것들. 그러니까 3대 질환. 예, 3대 질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발병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음. 문제는 큰 병이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일을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 네. 월급도 끊기게 되고 치료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음음. 생기거든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는 어느 정도 충당하더라도 소득이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진단비 보험들, 실손보험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뭐 대략 요즘에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는 나오게끔 가입을 하시는 게 그래야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진단보험은 그러면은 끝나는 기간 상관없이 들어야 돼요?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죠. 예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한 뭐 60세 넘으면 많이 오래 살았다 생각해 가지고 음. 80년대에 나온 보험 보면 대부분의 보험의 만기가 60세예요. 어. 80세는 와 길다. 사람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그쵸. 이랬는데 지금은 뭐 100세 보험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네. 뭐 110세까지 10살까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한 100세 정도까지는 보장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진단비는? 예, 진단비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사망보험은 한 60세, 65세, 70세 요 정도까지만 해 그렇죠. 놓으시고 자녀들 나이 보고. 네. 그 정도 보고 그러니까 요즘엔 또 자녀들도 너무 늦게 예, 낳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녀들 대학 가면은 이른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75가지는 네. 되겠네요. 그런 분들 있어요, 요즘에. 네. 워낙 늦게 가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 정도로 인제 계산을 해서 넣으시는 게 좋고 네. 실손은 나중에 나이 들면 그만둘 수도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셔야 되고.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 중에서 고르라면 1세대인 분들이 굳이 4세대를 할 필요는 없죠.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젊은 세대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저도 2세대 실손보험인데 아직까진 납입할 수 있어요. 하고 간혹 가다가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1년치 보험료는 충분히 본전을 뽑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은 갈아탈 필요 없지만 이제 나중에 50대 중후반 정도가 됐을 때 그 보험료가 몇만 원 수준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그때쯤 돼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라. 그 비용은 1세대일수록 더 많이 높아요? 더 많이요. 엄청나게 비싸요. 1세대 실손은 지금 뭐 60세 분들이 거의 1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딱 그 실손보험 특약만. 그런 그럼 분들 4세대는 계셔서. 되게 싸고요? 4세대는 지금 40세 기준으로 해도 10,000원 남짓? 엄청 차이 나긴 하네요. 엄청 차이 나요. 근데 이 4세대는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율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손해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인가 보험이 이 실손보험 탄생한 지가 5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요. 내년부터 많이 오를 겁니다. 5세대도 그럼 생길까요? 5세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실손부터 어떤 단서를 달아놨냐면 3세대부터 실손은 계약이 재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까지의 실손은 갱신만 있잖아요. 네. 갱신되면서 그 보험의 보장의 기준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네. 보험료만 올라가는 건데 네. 이 3세대 실손부터는 갱신되면서 보험료도 조건도 올라가지만 바뀌는구나. 예, 그거 말고 재계약이라고 해가지고 3세대 실손은 15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재계약 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3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언젠간 4세대로 바뀔 거예요. 바뀌고. 그런데 그때 돼서 4세대가 아니라 5세대, 6세대 나왔다. 그럼 그것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4세대 실손은 그게 5년 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 중에 5년 지났는데 야 4세대도 이거 손해율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5세대가 나왔다 그럼 5세대로 바뀌는 거고 6세대로 바뀌는 거고 계속 오히려 안 그러면 약간 1, 2세대이신 분들은 그거 그냥 나이 들 때까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3, 4세대 뭐 5세대 이렇게 5세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3, 4세대는 약간 사이즈 봐서 많이 오른다 싶으면 다음으로 그냥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갈아타는 있겠네요. 게 좋죠. 좋을 네, 수도 있고 비용 면에서. 그렇죠. 병원 많이 안 가시면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뭐 갈아타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을 네. 이걸 들으시면서 그래? 나 지금 막 변액보험, 막 연금보험 엄청 많은데 네. 어떤 걸 그럼 나는 해지를 해야 다이어트. 되냐? 자 일단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은 가르셔야 돼요. 네.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이게 돈이 되는 보험, 보장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이건 돈이 안 되는 보험, 그냥 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사실상 뭐 만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원금 이상은 돌려주니까 네. 이거는 선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고민이. 보장성 보험이 문제인데 네.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험회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사망보장이 주된 보장이고 그게 제일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사망 보장이 차지를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90세가 돼서 자녀들 다 독립했는데 나 죽어서 나올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부분 고민하는 게 60세 정도 되면 아유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거 사망 보장보다는 내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쵸. 하면서 이걸 깨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받아요? 그 깼을 때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돼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망 보장을 위해서 비싼 돈을 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네. 해약 환급금 받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네. 종신보험 가입하신 젊으신 분들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여지껏 5년 6년 냈는데 지금 깨면 한 푼도 못 받는데요.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앞으로 낼 돈 생각하시면 그게 더 큽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정을 하시는 게 맞고 아.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속여서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도 너무 많아서 금감원에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분명히 사망하면 나오는 보장성 보험인데 이게 10년 이상 유지한 다음에 해약하시면 뭐 얼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아요라고 비교를 해주면서 마치 저축인 양 파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따져보면 종신보험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해약 환급금이 높을 수 있으나 다른 저축에 비해서는 불리한 부분이 훨씬 많다. 중간에 깨면 원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축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자기 보험 포트폴리오에 지금 종신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게 또 자기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적당한 보험료 수준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뭐 재테크 책이나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뭐 소득의 7%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개인별로 다 다르고. 다르죠. 그리고 개인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 그 지출하는 병원비는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맹장 수술 받을 때 필요한 병원비는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그럼 당신은 낼 만한 7%만 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나이별로 나이 곱하기 보통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땐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러니까 30살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4,000원이니까 12만 원을 넘어가면 그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12만 원 안쪽으로 제가 한 달에? 말씀드린 한 달에 월 보험료 12만 원 안쪽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넘쳐서 가입한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과. 지금 어디서 지금 세고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가 지금 30살인데 20살 때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그게 한 15만 원 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과한 거죠. 분명히 단언컨대 그럼 막 사망보험금 3억 이렇게 들어있는 이상한 보험들. 그거 그러면은 그 계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앞으로 낼 돈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여태까지 낸 돈이 많더라도 해약하는 게. 반드시 해약은 아니고 네.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이 뭐 3억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옛날에 나온 보험이 또 특이하게 좋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은 암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이거는 암이고요. 이거는 암이 아니라서 원래 1,000만 원 드려야 될 거 우리가 100만 원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예전에는 그냥 대부분을 암으로 봤어요. 진단만 받으면. 그래서 그런 특약들은 옛날 게 특히나 보험은 옛날 게 좋으니까. 맞아요. 요즘 특약에 보면은 암도 뭐 여러 가지 암, 뭐 뭐 중증암이 경계성 있고, 종양. 맞아요. 네. 경계성 종양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여자는 갑상선암 따로 나누고 더 보험금을 적게 주거든요. 맞아요. 예전엔 그냥 암 그랬으면 상관없이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경계성 종양 일부만 제외를 하고 소외감 이런 것만 제외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살면서 언젠가 한번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보험금도 많이 지급되고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옛날 보험 특약들이 좋은데 보험을 무조건 깨지는 마시고 딱 쭉 살펴보고 불필요한 특약들 혹은 사망보장이 너무 크게 들어있다. 그러면 사망보장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부분해약인 거죠. 3억짜리를 1억으로 줄이면 그 2억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해약 환급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줄여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 아예 잘못 알고 가입한 보험이라면 아예 대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그러니까 무작정 해지는 하지 말고 그렇죠, 일단 그렇죠. 특약을 살펴보셔. 이거 앞에까지만 되게 들으시고 좋은 무작정 그러니까. 해지하시면 큰일 나는데. 아니 왜냐면 다들 네. 막 보험 다이어트 내가 이번에 대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다가 막 앞에까지만 듣고 끄시는 어머나. 분들은 막 나 지금 종신보험 막 그때까지 들었는데 빨리 해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해약하고 새로운 거 제대로 된 거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새로운 거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먼저 해지하지 말고. 네, 건강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맞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뭔가 진단받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기준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약 좀 지어 먹고
한 일주일 정도 통원한 거 있는데라는 이력이 남아 있으면 네. 보험사에서는 그게 완벽히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질병에 따라서는 아유 우리 3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줍니다. 뭐 호흡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장 안 해드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이 보험을 이걸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경우엔 새로운 보험 가입 먼저 해두시고 네.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존 보험을 해약하시는 걸로. 아. 그러면 기존 보험 해약하면서 이게 겹치게 되면서 내는 보험료도 아까울 수 있잖아요. 네. 기존 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마시고 갈아타고.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내지 않아도 이번 달 연체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달까지도 봐줘요. 다음 달까지 연체되면 그달 말에 가가지고 중지가 되니까 일단은 보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가입하고 있는 납입하고 있는 보험 싹 다 전화해가지고 납입을 자동 이체를 정지하거나 아니면 빈 통장으로 자동 이체 계좌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험들을 알아보고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가입이 실제로 완료가 되면 그때 기존 보험들을 소멸시키는 걸로. 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한두 달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엇박자 나면은 아이고 큰일 납니다. 네. 보험은 한번 만약에 실효가 됐다. 이걸 부활시키려면 건강 상태가 내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이제 보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보험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듣고 지혜롭게 잘 다이어트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보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논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보험회사의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는 이 상품보단 이게 좋으니까 빨리 바꿔요라는 것이 자체가 판매 촉진에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거는 보험료라는 거는 수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보험계리라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년 또는 뭐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는 위험률을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보면은 한참 총액으로 보면 30년간 40년간 낸 보험료를 다 더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현재 가치로 땡겨보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가 아니라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2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까지 여러 가지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앞으로 간병보험까지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늦게 낳은 아이가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했고 사회에 나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 있거든요.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아이에게 집만 남기고 갈까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조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보험을 늘릴수록 마음이 놓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보험을 정리하고 또 남겨야 할 보험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50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 고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2세의 직장인인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근데 좀 왜냐하면 당황하네. 요즘에는 저만 해도 지금 거의 40인데 네. 아직 애가 없잖아요. 네. 그럼 제가 40에 애를 낳는다고 하면 애가 대학 가면은 환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민 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눈에 담고 있다가 나를 거기다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안 맞고 공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52세라고 하시면 네. 뭐 저하고 동년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시긴 하지만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건강하시면은 80대 중반 거의 90까지 사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길어진 수명에 맞춰서 사회 활동도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험이 이것저것 들다 보면 뭐 너무나 많아지는 건 좀 자연스러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이 세상에 위험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위험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감이 들거든요. 야,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험이 100가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나에게 맞는 보험 비용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은 코스트예요. 네. 여러분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순수하게 내가 코스트로 비용으로 쓰고 위험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용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소득의 어느 정도의 보험 비용이 적절하냐?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3에서 5%입니다.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여기 소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다. 네. 그러면은 최대로 봤을 때 한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 한 달 월 수입이 500 정도였을 그렇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돼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비용이 100만 원인데 여행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그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5%로 보더라도 그 25만 원,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비용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 한 달에 써야 될 비용이 얼마구나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소득원에 따라서 보험료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집에서 나 있고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녀 있는데 아빠만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 보험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의 소득 상실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빠요. 아빠한테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가정들을 보면 아빠는 뭐 건강하니까 그리고 적게 들고 뭐 자녀나 아내분에게 보험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은 보험이 가입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주된 가장이 제일 많은 비중. 그다음에 이제 아내는 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걸 경제적인 걸로 환산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으로 많이 하고 자녀는 실손만 있으면 됩니다.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그러면 필요한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지금 이분이 여기다 써주셨잖아요. 네. 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실손,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상조보험 뭐 이런 쭉 얘기했는데 네. 보험을 우리가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느냐?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 걸 해야 되냐? 보험금 탈 확률이 낮은 걸 가입해야 되냐? 어떤 겁니까? 높은 거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저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험은 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보험을 타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보험금 절대 타는 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분의 고민일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 보험의 착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갖게 되는 5가지 착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보험을 줄이고 싶은데 지금 예약하면 손해라서 못한다. 이게 착각입니다. 진짜 저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을 자꾸 저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을 냈는데 지금 원금에서 50%밖에 안 나온대. 야, 근데 요거 조금 한 5년, 10년 더 내면 그래도 한 8, 90%까지 올라간대. 이게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이 보험은 말이죠. 어차피 계속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손해를 보려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년, 10년을 더 내서 지금은 50%밖에 안 나오는데 80%, 90%가 나온다. 그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한 구조예요. 그 손해는 누구한테 쓰이느냐? 갑자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이게 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갯돈 그렇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서 환급률을 올려야지 내가 돈을 더 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단칼에 손절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미래의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보험은 익절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요. 네. 자, 두 번째 착각은 더 납입하면 해약환급금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한다.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30년 후에 1,000만 원의 가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3%로만 계산을 해도 1 플러스 0.003의 30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보험 이거 20년 30년 다 내면은 나중에 1,000만 원 나온대. 자, 그런데 1,000만 원의 지금 화폐 가치는 1,000만 원 나누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 플러스 0.03에 30제곱하면 41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손해, 지금 원금에서 부족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보험은 일정 수준을 손해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 손해본 부분은 내가 건강해서 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게 속 편하다. 맞아요. 건강한 거 대가로, 아무런 보험 사고가 없었던 대가로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예로 생각하면 진짜 좋은 게 맞아요. 우리 자동차 보험 들 때 그 생각하잖아요. 맞죠. 자동차 보험 우리가 없어지고 그렇지만 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사고가 1년 동안 안 났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비용이죠. 네, 감사 비용이다. 감사 비용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착각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 중복된 보장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복된 보장은 무조건 불필요한 것인가? 자,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은 적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치아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치아 보험 가입 때 뭐 떼우거나 씌우거나 할 때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이 치아 보험을 안 가입을 해 가지고 이 비용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을 안 받으면은 나한테 뭔가 큰일이 생기느냐? 큰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암에 걸려 가지고 한 1년 정도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아. 그럼 이럴 때는 내 소득의 연봉의 100% 정도가 보험금에서 나와준다 그러면 와, 이거는 정말 큰 도움 되죠. 큰 도움이 되죠. 내가 편안하게 그냥 1년 동안 휴직을 하면서 편안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이 적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만 보험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탔다. 뭐 안 받은 거보다는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 500만 원은 그렇게 그닥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보장이 내가 있느냐 봤더니 있어. 근데 500이야. 그럼 이거는 중복이 돼야 돼요. 여기 500, 또 다른 데 1000, 또 다른 데 2000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 때까지 중복이 돼야 된다. 그거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한 1년치 연봉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보험 가입하시면서 이 보험금이 보험금으로서의 적정성을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1년 정도를 마음 편하게 소득이 중단돼도 치료에만 전념하려면 아프면 돈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연소득의 한 1.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1.5배면 뭐 너무 정말 좋고. 더 좋겠지만 뭐 사실 조금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 연소득의 1.2배 정도의 암보험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암에 걸려서 한 1년 요양한다 그래도 난 편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보험금은 적정성이 중요하다. 가입했느냐 안 가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불필요한 거는 삭제해야 되지만 금액이 부족한 건 중복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착각은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보험금 탈 확률이 높은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이게 또 네 번째 착각입니다. 보험금 탈 확률이 높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실 그 보험이 없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자, 우리가 암에 걸려서 암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치아를 떼올 일이 생겨서 치아보험을 탈 확률이 높습니까? 치아보험이요. 치아보험이 높죠. 그러나 치아보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돈을 뭐 10만 원, 20만 원을 내가 안 받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격이 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암보험금은 내가 그 암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5천만 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차이 난다. 그럼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보험의 어떤 효용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이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고민처럼 내가 네.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는 어리고 내가 혹시 만약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게 사망보험이에요. 네. 근데 사실 사망할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음. 그러니까 그런 보험들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확률은 낮지만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사망보험도 막 100세 이렇게 해놓으면 금액이 너무 너무 비싸죠. 비싸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한 61세 정도까지는 일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 딱 그때까지만 맞아요.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70세, 80세에 사망할 위험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충격을 덜 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종신보험처럼 언제든지 뭐 100살이나 120살에 사망을 해도 나가는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내가 아이의 독립기간을 생각을 해서 아이가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 독립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65세까지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65세 전에 가장이 유고 상황이 생겼을 때만 나가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네. 자, 5번째 착각은 말이죠. 요것도 많이 착각하시는데 보험료 무조건 안 오르는 보험이 좋다. 또 요런 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실비 때문이에요. 실비. 왜냐면 저는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1년마다 엄청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4세대 이제 나올 5세대로 갈아타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오른지 모르겠어요. 네네. 사실 보험료에 대한 논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보험회사의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는 이 상품보단 이게 좋으니까 빨리 바꿔요라는 것이 자체가 네. 판매 촉진에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게 다 허구고 틀린 말이라는 뜻은 아닌데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보험료라는 거는 수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보험계리라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과 올라가지 않는 정기보험,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납입하는 보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올라가는 보험입니다라고 광고하는 보험들은 일단 비싸요. 안 올라가는 대신에 일단 돈을 많이 받는 평균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받지도 않은 한참 후에 미래에 보장받아야 할 비용을 미리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매년 또는 뭐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는 위험률을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보면은 한참 총액으로 보면 30년간 40년간 낸 보험료를 다 더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현재 가치로 땡겨보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가 굉장히 소득이 좋아. 지금 막 연예인이야. 그리고 굉장히 스포츠 스타라서 돈은 지금 엄청 많이 버는데 네.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한꺼번에 많이 돈을 내고 나중에 보험료가 안 오르거나 안 내는 보험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과다한 보험료를 내기가 싫다. 그러나 일은 오랫동안 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다면 저는 갱신형 보험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갱신형 보험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가 아니라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의 월 수입이 지금 당장 좋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그렇죠. 지금 비싼 걸 많이 드시는 분이 내놓고 낫고 그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이면서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버니까 네. 약간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대출이자 갚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고요. 그러게요. 오늘 사연을 주신 이 고민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험료의 비율과 누구에게 비중을 둘 건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본인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맞을지를 선택을 하셔서 보험을 좀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와, 이거 진짜 꿀 정보입니다. 많은 분,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다른 50대, 60대 그리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 네.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